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미쌤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한시, 보리타작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보리타작은 갈래가 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현대시와 조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내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교과서 48쪽입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자로새.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네. 옹해야 소리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틱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라는 작품입니다. 자, 한시는요.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구성을 살펴보고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1행부터 4행은요. 기에 해당합니다. 1행부터 4행까지.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8행.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전, 결,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기 같은 경우에는 시를 시작하는 부분을 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써볼게요. 시를 시작하는 부분. 그러면 승은 그것을 이어받아. 앞에 시를 시작한 부분을 그것을 이어받아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전은요. 이제 이 시를 한번 이렇게 돌려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전이야. 시를 전환. 마지막 결은 완결이죠. 그쵸? 전체 시를 끝맺음이 결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작품의 구성은요. 작품을 분석하고 나서 다시 할 거니까 간단하게 이 작품은 한시인데 한시의 구성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릴까 봐 여기 써줄게요. 1행부터 4행, 그 다음에 승이 5행부터 8행, 전이 9행부터 10행, 마지막 11행부터 12행이 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 들어가 볼게요. 새로 걸은 막걸리. 자, 막걸리의 네모 박스. 젖빛처럼 뿌옇대요. 뭐뭐처럼 무슨 법? 그렇죠.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사발에 보리밥도 네모 박스 해볼게요. 자, 보리밥 녹기가 한 자래요, 여러분. 자, 교과서 48쪽에 단어 설명해 놓은데 한 자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30cm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큰 사발의 보리밥을 30cm까지 쌓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맞아요. 먹는 걸 과장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바로 과장법에 해당합니다. 이만큼 밥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자, 막걸리하고 보리밥이라는 시어이 선생님이 네모박스 했는데 왜 네모박스 했을까?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흔하게 조선시대에 누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이 막걸리냐, 막걸은술이라는 거예요. 막걸리가 막걸은술이 막걸리고요. 보리밥, 누가 먹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먹었죠. 쌀밥을 너무 귀하고 비싸서 백성들이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걸은술과 보리밥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네모박스한 시어들은요. 좋거나 기름진 음식이 아닌 요깃거리에 해당합니다. 백성들이 먹는 요깃거리에 해당해요. 요깃거리, 즉 농민들의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데요.
자, 막걸리를요, 이렇게 많이 모아서 증류를 한 술이 맑은 술, 지금의 여러분 청주죠. 그건 누가 먹었을까? 굉장히 귀한 술이니까. 그렇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먹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걸리와 보리밥이라는 이 시어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밥 먹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자, 얘들아, 도리깨가 뭘까? 그렇죠. 교과서 49쪽에 농민들이 들고 있는 농기구가 바로 도리깨에 해당합니다. 자, 보리 나다를 이렇게 탕탕탕 하면은 이게 껍질 나달하고 이제 보리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휘두르면서 보리깨를 들고 이제 나섭니다. 자,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봐서도 알겠지만 이 농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면 너무 덥잖아요. 노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웃옷을 벗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햇볕에 이게 자연스럽게 피부가 타게 되겠죠. 사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화자가 이 대상들,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 대상을 바라보고 쓴 시인데 굉장히 농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디서?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는 이 시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구는요. 건강한 농민들의 신체를 시각적으로 형상했습니다. 눈으로 보이죠?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즉, 이 모습이 화자의 긍정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시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이렇게 우통을 벗고 일하는 농민들을 보고 에잉 저런 천박한 것들 이러면서 이러면서 인상을 찌푸렸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이 화자는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라면서 이 건강한 농민들의 신체를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농민들의 신체, 즉 이 모습은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이 부분에 이 시구를 통해서 화자가 대상들,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1행부터 4행의 내용은 어떤 것에 해당했나요? 네, 맞습니다. 노동하는 농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요. 자, 노동하는 농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이 1행부터 4행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으로 넘어가 볼게요. 옹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린대요. 이 옹해야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옹해야 어저씨고 옹해야 하는 이 타령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막 이렇게 노동을 하다 주말에 방 청소할 때 우리 그것도 노동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조용하게 방 청소하면 힘들잖아. 노동할 때 우리 뭘 들어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노동요를 검색해서 듣죠. 그것처럼 이 농민들도 힘든 노동을 하다 보니까 다 함께 옹해야 하나, 옹해야 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요를 부르는 모습이죠. 옹해야 소리를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린데요. 지금 여기서는 노동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죠. 청각적 소리죠.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삽시간에 보리 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네. 얼마나 열심히 노동을 했으면 벌써 보리 나달이 가득 쌓였다는 거죠. 농민들이 열심히 노동한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주고받는 노래가락 점점 높아주는 자, 옹해야 노래 막 부르면서 어떻게 점점 흥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신이 나네요. 지금 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느니 자,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여기까지 승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자, 승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바로 5행부터 8행이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5행부터 8행. 어떤 내용을 보여줘? 민요를 부르면, 그쵸? 온해야 타령, 민요에 맞추어 오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계속 움직이면서 도리깨를 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옹해야 하나, 옹해야 둘 이렇게 노동을 하는 모습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대상들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와 승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 화자가요. 지금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대상들을 관찰한 모습의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에 있는 전과 결은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내용이 다를까요? 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지금 그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대상들, 즉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어때요?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 자,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농민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농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몸에 육체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은 몸이 힘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쉽게 짜증나고 화나고 막 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아이고 힘들어. 난 못하겠네. 아이고 이거 버리타자 이건 다 하나. 난 못하겠네. 이러면서 포기할 수 있지만 이 농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오응해야 발 맞추어서 즐겁게 노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은 몸처럼 힘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라는 부분이 바로 9행과 10행에 해당하는 전 내용인데요. 자, 노동에서 즐거움을 얻는 농민들을 이해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 화자는요. 기와 승에 해당하는 부분 1행부터 8행까지 이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관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9에서 10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아 지금 농민들은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을 하고 있네. 즉 노동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스스로 화자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화자가 대상들을 통해서 깨달음, 즉 농민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전 9에서 10행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우와, 낙원이란 시어 너무 중요합니다. 네모 박스 해주세요. 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이 낙원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쵸. 앞에서 분명히,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니까, 낙원도 여기와 해당하는 내용일 거예요. 자, 마음이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는 농민들의 상태.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낙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하러 고향을 떠나서 벼슬길에 헤매리오. 사실 낙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낙원은 어디 있을까? 자,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우리는 막 떠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자는요, 벼슬길이란 단어를 썼어요. 사실 이 벼슬길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계급이 존재하는 시대에는 벼슬길을 누구만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반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 이 작품을 쓴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대상들을 관찰하고 있는 화자는 양반의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하러
고향을 떠나 벼슬길을 헤매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신의 벼슬길을 연연했다는 거죠. 자, 벼슬길을 쫓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자기 성찰이 드러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쉽게 쓰여진 시는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아 성찰을 했다면 보리타작에서는 어때요? 다른 대상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 즉 타자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다른 점이죠. 이 부분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마지막에 내가 왜 벼슬길을 헤매리오라는 이 시 구절을 통해서 서리법이죠. 헤메리오 서리법 사용하고 있고요. 자, 마음이 미안. 여기서는 헤메리오에서는요. 과거에 대한 반성이 들어야죠. 즉 미래에 대한 결의가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헤매리오. 그렇지. 과거에 대한 반省. 내가 무엇하러 고향 떠서 벼슬길을 헤매겠어.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 미래에 대한 결의를 나타내는 표현이 헤매리오였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이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죠, 작품이. 그쵸,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정리를 해볼게요. 화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어? 맞아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들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바로 보리타작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벼슬길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죠. 화자는 양반이고요. 화자는 이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깨달음. 라고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깨달음을 얻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내용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시를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처음 배워보기 때문에 이 기승전결 이게 조금 낯설긴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시에서 뭐 1년, 2년, 3년 배우는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승전결 구성이고요. 화자는 대상들을 바라보고 관찰한 다음에 깨달음 얻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을 끝냈고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기승전결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사실 한시에서는요. 이렇게 선경, 후정이란 단어를 씁니다. 선경 뭐에 앞선자, 경치 먼저 경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지 후에 정서를 이야기한다. 정서를 이야기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맨 처음에는 경치, 선경 앞부분에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경치를 먼저 보여줘요.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나의 감정. 이 정서가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선경 뭐예요? 기승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민들,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전결에서는 그렇죠. 그 농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 성찰을 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승, 전결, 선경, 후정입니다. 이 구성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작품의 구성인데요. 이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요. 대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자, 화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이 대상들, 즉 이 대상들은 누구였어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그러니까 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이 건장한 모습을 통해서 자, 대상들이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두 번째 옹해야 뭐예요? 노랫소리잖아요. 이 노랫소리에 맞춰서 발 맞춰 두드려. 즉 노동요죠. 우리도 노동요 많이 듣잖아요. 노동요를 들으면서 발 맞춰 일하는 모습, 즉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 즉 이 작품에서는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죠.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승전결 똑같죠. 관찰하고 인식한 다음에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자, 기승이 관찰에 해당하고요. 전이 인식, 그 다음에 결이 바로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이죠. 대상들을 바라보고 그 대상들 속에서 인식, 즉 깨달음을 얻고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갈래 정리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 작품은 한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행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러 갈래 중에서 이 행이라는 거 뭘까요? 자, 이 행이라는 거는 우리 교과서 감상일들에서도 나오겠지만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행이라는 갈래는요.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한시의 형식입니다. 한시 중에서 이 행이라는 형식은요. 이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화자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거죠. 보리타자에서 어떤 감정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갈래가 행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 사실적이죠.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정찰적 성격. 제재, 즉 소재는 보리타작하는 농민이 되겠고요. 주제는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과 농민의 이해를 통한 자기 삶의 성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강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다 하시고요. 저는 이제 학습 활동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다 못한 친구들 일시정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교과서 5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학습활동 1번. 자, 시선 전개를 고려하여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재요.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은 정립이제 1행부터 어디로 보리타작한 농민들 관찰하는 거 어디까지였어? 그렇지. 기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기와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8행까지였습니다. 그럼 9행부터 10행은 이해하죠. 깨닫는 부분.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마음에 헤아리는 부분, 이해하는 것,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바로 기승전 전에 해당했죠. 기승전에 해당했고 마지막 결은 11행부터 12행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고 있다. 자, 다음 2번 너무 쉽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은요. 농민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 다음 식을 통해 화자는 농민들의 어떤 모습을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는 농민들의 건장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주고받는 노래가 점점 높아져 흥이 막 고조되는 거, 노랫가락에 어우러져서 노동이 신명을 더해서 흥이 고조되어가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너무 중요하죠. 자, 화자가 농민을 보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맞아요. 보리타작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 농사 지어본 적 없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 농사라는 게 굉장히 육체적 노동인데요. 너무너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때요? 농민들이 마음이 어때?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옹해야 노동요를 부르면서 즐겁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란 이 몸이 노인 처지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죠. 몸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도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깨달는 거죠. 화자가. 화자는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신분. 자, 화자의 신분 짐작하게 한 시어. 같이 했었죠. 뭡니까? 벼슬길이죠. 그럼 이거 너무 중요하다. 별표해 볼까요? 화자가 생각하는 낙원은 무엇이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낙원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뭐 어떻다?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삶이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 자, 그래서 화자가 성찰한 자신의 모습 어때요? 자신은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게 벼슬길을 헛되이 쫓아왔었죠. 근데 그 벼슬길을 헛되이 쫓아서 헤맨 자신이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51쪽으로 넘어가서 51쪽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은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정리하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4번 한번 보면은 이 작품은 김흥도의 그 벼타작이에요. 김홍도 작가님 알죠? 김홍도의 벼타작이라는 거. 잠깐 우리가 배웠던 작품 보리타작이 조금 느낌이 달라요. 화자가 지금 누워 있네요. 이 사람은 양반이네요. 갓을 쓰고 있고 곰방대를 피우고 술잔을 놓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열심히 노동하는 농민들 앞에 누워서 지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구경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벼타작의 인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이야기 잠깐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우, 자, 보리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곡식들이 자신의 입에 들어갈 것 같아서 지게가 조금 더 무겁지 않아 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어때? 지게가 너무 무거운 걸 힘들다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표정이 어때?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 보이죠? 볏집이 천근만근이다. 이거 전부 다 벼타작의 인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반은 뭐라고 했을까? 자, 보리타작 같은 경우에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군이라고 했다면 벼타작이 이 누워있는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열심히 내 곳간을 채워주시게 이러면서 약간 감시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벼타작과 보리타작의 공통적 차이점 한번 볼게요.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만 보고 넘어가자. 공통점은 둘 다 조선시대 농민들이 곡물을 수확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차이점은 농민들을 관찰하는 인물의 태도가 다릅니다. 한시, 즉 보리타작의 같은 경우에는 화자는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탄하고 그에 대비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죠. 하지만 벼타작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갓을 쓴 인물이 노동하는 농민들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시고 누워있고 담배를 피는 것을 보아 이들 노동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하고 있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노동하는 농민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지금 작품에 있는 화자와 그 다음에 갓을 쓴 인물이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마지막 감상의 뜰로 넘어가서 작품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했지만 작품이 끝나고 나서 감상의 뜰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탐의 K인데요. 이 행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갈래인데 한시의 갈래인데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한시의 형식이고요. 이 보리밥, 네모박스, 막걸리 이 시어들은 전부 다 누구의 삶을 보여주나요? 농민들의 삶을 보여주죠. 그래서 옹해와 박자에 맞춰 힘차게 도리깨를 휘두르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활기찬 타작 마당을 여실하게 재현하였습니다. 농민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타자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평민들의 삶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했던 이 정약용 선생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리타작이 끝이 났습니다. 어때요? 내용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네,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죠? 맞아요.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시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공해서 우리 기말에도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